2022년 성남시 독거노인 조합지원센터 시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무식 사회를 맡은 박준규입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여 생활지원사 선생님과 성남시 독거노인 조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이한 전 직원들과 신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독거노인 조합지원센터 윤리강령 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원을 대표하여 이명심 생활지원사 선생님과 이지혜 대리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에 기반한 책임있는 실천을 다함으로써 어르신, 직원이 하나 되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권익 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어르신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알 권리와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맡은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하고 직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발전시키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명심 생활지원사 선생님과 이재 대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여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박숙자 파스칼 수녀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희망과 기대감으로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또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전쟁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인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맞돌 사업을 시작한 지 또 3년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앙에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체계화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직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의 업무에 좀 차질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성장과 발전이 곧 독거센터의 성장이고 발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잘 지켜주시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생님들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서 사업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를 맡게 된 복지지원팀 이지혜 대리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노인 맞춤 돌봄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 방법 안내, 1월 업무 일정
안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성남시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은 수행기간 전담 사회복지사와 선임생활지원사가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수행기간 전담 사회복지사가 진행합니다. 심의 및 결정은 성남시 심의회에서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수행기간 생활지원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관리는 서비스 선정조사,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따른 대상자 가입과 개인별 사유에 따른 종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정보를 최신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의 2022년 계획으로는 서비스 선정조사,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매월 대상자 정보 점검지, 분기별 비상 연락망 정보 제공, 매월 정기 사례 실무 회의를 실시합니다. 또한 종결 사후 관리 대상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전 지원은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며 생활안전 점검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지원의 2022년 계획으로는 안보 확인 및 말벗 서비스, 매월 정보지 제공, 분기별 생활안전 점검, 혹한기 혹서기 집중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점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장기 요양 진입을 늦추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이동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참여는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회참여의 2022년 계획으로는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입니다.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유지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 자극 및 잔존기능 유지,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인지활동교육, 우울 예방교육, 건강운동교육, 보건, 영양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계 서비스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계 서비스의 2022년 계획으로는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임의용 서비스 및 카네이션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행복나누리 업체 연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사 관리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주 1회 주간회의와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친목 도모를 위한 상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독사를 경험하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는 연일에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복엔딩은 주체적인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유족들에게 고인이 살아온 가정을 남겨 추모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1대1 자서전 프로그램과 상하반기 이벤트 활동, 행복엔딩 자서전 발간회로 진행이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사용자 등록 신청은 신입생활지원사 선생님들만 해당됩니다. 등록 신청하실 때 사용자 그룹을 생활지원사로 설정하여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사업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1월 사업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을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안전팀 안성구 대리입니다.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각 사업의 변화 흐름도와 응급장비 구성, 사업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내 시스템 관리 흐름도입니다. 119 호출 발생 시 1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U119 시스템, 응급관리 요원, 등록된 생활지원사, 모니터링 시스템 총 4구역에서 응급 문자 및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며 응급 상황 시에는 119 출동과 별개로 응급관리 요원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최초 발생 시 1차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추후 병원 입원 및 퇴원 여부, 건강 상태에 대한 2차 안전 확인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백내 응급장비 구성입니다. 20년도에 설치된 10차 장비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대상자가 주무시는 주 생활 공간에 설치가 되고 활동 감지기는 주로 이동을 많이 하는 화장실에 설치가 됩니다. 화재 감지기는 가스 사용이 많은 주방 근처에 설치됩니다. 출입 감지기는 출입이 발생하는 현관문에 설치가 되고 응급 호출기는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큰 화장실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22년도에 설치될 신규 장비입니다.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 감지기로 구성이 되며 설치 위치는 10차 장비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사업 구분입니다. 점검관리, 활동 미감지 및 외출 중 관리, 통신관리, 구축관리, 응급관리, 전수점검,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 시스템 점검관리입니다. 점검관리는 장비 문제 발생 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배터리 교체, 장비 위치 조정, 이사 전 철거 및 이사 후 설치, 작동 불량 등을 점검합니다. 2022년도 점검관리 계획 및 변화입니다. 열린 기술 장비와 20년도 10차 장비는 기존 방식 그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년도에 설치 예정인 신규 장비는 AS 업체에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점검은 AS 업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활동 미감지 및 외출 중 관리입니다. 활동 미감지 및 외출 중 12시간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현재 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되나 기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AS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 대상자 댁에 장비의 부재가 길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규 장비는 신규 통합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을 통해 활동 미감지 및 외출 중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백내 시스템 통신 관리입니다. 통신 관리는 데이터 미수신 및 전원 차단 대상자에 대한 안전 확인과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미수신은 통신 문제로 119 호출 발생 시 119 상황실에만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며 수행 기관에는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원 차단은 119 상황실뿐만 아니라 수행 기관에도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신규 통합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미수신 및 전원 차단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백내 시스템 구축 관리입니다. 구축 관리는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를 관리하고 대상자 모집, 상담, 선정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구축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대상자에 대해 방문 상담을 실시한 후 선정하여 시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AS 업체에 접수하여 설치를 요청합니다. 해지는 해지 신청을 받은 후 AS 업체에 접수하여 철거를 요청합니다. 긴급 설치 및 해지는 수행기관에서 실시합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11차 신규 장비 구축 대비 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급관리입니다. 응급관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응급, 화재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구호 연계 및 관리를 합니다. 119 호출 발생 시 1차 안전 확인을 실시하며 응급 상황이면 119 출동 요청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2차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전화 부재 시 119 출동 유무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긴급 출동 후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조작 실수, 테스트 등의 일반 상황을 관리합니다. 1차 안전 확인 실시 후 일반 상황이면 조작 실수, 원인 불명, 테스트 등의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전화 부재 시에는 응급 상황과 같이 119 출동 유무 확인 후 담당자 긴급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전수 점검입니다. 장비 오작동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맞춤 돌봄과 응급 서비스를 같이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생활지원사에게 장비 교육을 진행하고 전수 점검표를 배분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추후 나오는 점검 필요 대상자는 응급관리요원 혹은 AS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응급 서비스만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응급관리요원과 응급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점검 실시 및 조치까지 진행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자 중 치매, 자살 위험, 학대 또는 노령, 질병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고위험군 유형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 1회 방문 및 월 3회 전화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중점 대상자가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해 월 1회 방문 및 월 2회 전화 안전 확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호안전팀 안성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기획팀의 이기부입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요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만 65세 이하로 신체가 건강한 환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제한 가이드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근무 조건 및 임금인데요. 저희는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데요. 12시 30분부터 6시까지이며 이는 아침에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업무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관련돼서는 2021년 기준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113만 7,090원이었는데요. 이는 2021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에 따라서 변동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되면 교보생명, 우리은행에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연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무관리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수행기간 규정에 따르며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 시 월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되며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며 이는 현재 코로나19로 타임스탬프로 대체하여 출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내용입니다. 선임 생활지원사는 연 1회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주기적인 방문, 전화 안전안부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연계 서비스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중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대상자 전체 확인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사 휴가입니다. 휴가 신청은 본인 내방이 원칙이며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2일 이상 휴가 및 공휴일과 연이어 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휴가 신청은 최소 해당일 일주일 전에 내방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휴가 변경은 내방하여 취소 및 변경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고 급히 하루 전 휴가를 취소할 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해연도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못할 시 소멸되며 대체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시 소멸됩니다. 다음은 대체휴가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인정한 지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인데요.
이는 대체적으로 혹한기, 혹서기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안전확인과 명절 연휴 기간의 안전확인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직 및 사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외 업무상 발생된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시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휴직 및 사직 시에는 휴직원 및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되며 업무인생계를 작성하신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운영계획 팀 사업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시무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